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킨케어 요청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의 나이트 스킨케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조명도 갖고 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나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화장 지우는 것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 저녁에 머리를 감는데 나이트 케어를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오늘은 저녁에 안 감는 걸로. 이렇게 먼저 세수 준비를 다 끝냈고 눈 화장부터 지워줄게요. 저는 케어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딱히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펌프질해서 쓰기가 편해가지고 쓰거든요. 저는 이거 닦을 때 눈에 이렇게 올려놓고 좀 기다려요. 막 비비면은 속눈썹 빠지거든요. 그래서 비비지 말고 그냥 꾹 누른 상태에서 살짝 돌려주고 녹여주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고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내리면서 한번 싹 갖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눈 화장을 다 지웠고 본격적으로 클렌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쓰던 클렌징 제품들이 클렌징 밀크도 썼었고 효소 파우더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집에 진짜 많아요, 제품들이. 근데 지금 요즘 좁쌀 가라앉히고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클렌징 폼만 쓰고 있습니다. 뭐 클렌징 밀크나 오일이나 밤 안 쓰고 클렌징 폼만 하면 좀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관리하는 기간에는 그냥 클렌징 폼만 써주세요. 그냥 약산성, 좀 순한 클렌징 폼.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 제품인데요. 너무 많이 써서 거의 다 써가는데 아리얼 애플 사이다 휘핑크림 클렌저예요. 얘를 저는 이거를 어떻게 친구가 좋다고 해가지고 썼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뭐 이걸로 좁쌀이 안 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냥 약산성보다는 살짝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가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그냥 약산성인데 순하고 거품 잘 나는 클렌징 폼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약간 피부 화장을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 2번 씻어줄 겁니다. 클렌징 하기 전에 제일 꿀팁은 손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클렌징 하기 전에 꼭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거는 뭐 스킨케어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스킨케어 하기 전에도 손을 꼭 씻어주세요. 얼굴에 최대한 자극이 안 가게 클렌징 폼을 쓰는 방법은 얼굴에 물을 많이 묻혀야 됩니다. 얼굴에 물을 많이 묻혀서 거품도 잘 나게 도와주고 손에도 물기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손이랑 얼굴에 물기를 묻혀서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자극을 덜 시켜준다가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물기를 묻히고 얘를 짜줄게요. 원래 2번째 폼 클렌징보다 첫 번째 폼 클렌징이 훨씬 더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많은 양을 짜지 않고 적당량만 짜서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그 거품기로 거품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좁쌀 여드름 많이 난 데를 막 빡빡빡빡 닦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부드럽게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손가락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씻고 올게요. 이렇게 한번 씻었는데 2번째 씻을 겁니다. 그냥 화장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좀 옅게 연하게 하신 분들은 그냥 한 번만 씻어주시고 저처럼 오늘 화장 좀 두껍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2번째 이렇게 짜서 거품을 내주세요. 아까랑 완전 다르죠? 부드럽게 또 얹어줍니다. 이렇게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서 관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서 클렌징을 해줄 때도 손에 힘 진짜 쫙 빼고 이게 지워지나? 이렇게 클렌징해도 지워지나? 하는 정도로의 힘으로만 닦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심지어 물로도 안 닦아요, 에스테틱에서는.
해면이나 뭐 그런 스펀지 같은 걸로 닦아주시거나 타월로 닦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잔여물 남는 거에 걱정하시기보다는 순한 걸로 피부 자극 안 되게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노폐물 잘 닦이는 그런 클렌징은 피부가 좀 좋아진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 화장할 때 선크림, 뭐 모공 막는 거, 프라이머 이런 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좁쌀이나 뭐 여드름 치료할 때는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컨실러 이상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세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어쨌든 클렌징을 하고 나면은 약간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 자극을 스킨케어의 수분 라인으로 자극을 없애주는 일들을 해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수건은 손만 닦고요. 이런 턱 라인, 이렇게 툭툭 흐르는 거, 그리고 여기 요런 라인들, 여기 해 두피 라인들만 이렇게 닦아주고 얼굴은 닦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스킨케어를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저는 스킨케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물기를 다 닦지 않은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시작을 할 거고, 첫 번째는 스킨을 바를 겁니다.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스킨은 이거예요. 플리살세라 에센스 토너. 이거는 제가 광고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겨울에 바르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쓰기 전에 여름? 가을? 이때 썼던 거는 이 토리든이었어요. 이 토리든을 쓰다가 이거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절기나 아니면 겨울이라서 엄청 건조할 때는 이런 에센스 토너를 발라주는 게 이 수분 관리에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손에다가 넣고 몇 번씩 좀 발라줘요. 이렇게 그냥 흡수한다 생각하고 흡수를 시켜주는데 저는 2번 흡수시켜주거든요. 좁쌀이 각질 때문에 각질 탈락이 안 돼서 뭐 생기는 거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게 원인이라고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닥토 하시면 안 됩니다. 팩토도 그냥 하지 마세요. 엔간하면은. 그리고 그냥 이렇게 흡수시키는 토너로 해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토너를 다 얹으면 저는 보통 이 나이트 루틴이 조금 다른데요. 요일마다. 주 2회 정도는 LED 마스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게 또 좁쌀을 없앤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요즘에 흉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흉터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마스크, LED 마스크가 있고 그리고 또 주에 2회 정도는 마스크팩을 해줘요. 이걸 언제 해주냐면은 보통 에스테틱이나 피부 관리샵에서 압출하고 왔을 때 이 압출을 하면 여기가 빨개지거든요. 그 빨개진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압출한 날, 다음 날. 압출한 날은 충분히 에스테틱에서 이 진정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자극을 넣지는 않고 압출한 다음 날에 이렇게 마스크팩을 통해서 진정 관리를 해주는데 저는 요즘에 이 3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얘는 3분만 하면 되는 팩이어가지고 뭐 아침에 열감이 좀 있을 때 혹은 운동하고 와서 화장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열감 낮춰주는 용도로 많이 쓰고 저녁에는 얘네 2개를 많이 써요. 얘는 모공에 좀 효과가 있다는 마스크팩이고 얘는 이제 엑소 좀 들어간 마스크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주 2회에는 이 친구로 마스크팩을 한다. 스킨 바르고 나서. 근데 오늘은 그냥 데일리로 이거 하지 않는 때의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토너를 다 발랐으면 그 다음에 발라주는 게 세럼입니다. 얘는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이에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일단 엄청 물제형이거든요. 이 수분 라인으로만 되어 있는 라인을 쓰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웰라주가 진짜 물제형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은 가볍지만 얇게 계속 바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물 제형이 저처럼 지복합성인 피부분들에게는
얇게 여러 번 바르기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걸 쓰고 있고 얇게 여러 번 에센스를 바르는 이유는 흡수를 잘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른다고 해서 피부에 그게 다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제품을 제일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거래요. 솔리드 자체가 얇게 안 발리는 제품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웰라주의 수분 앰플 같은 물 제형의 앰플은 얇게 여러 번 발려도 잘 발리는 솔리드라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2번을 손으로 펴바르고 나머지 2번은 이 기기를 사용해서 흡수시켜 주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메디큐브에서 제가 산 기기인데 이게 무슨 라인이지? 미니예요, 얘는. 진짜 흡수되는 기능만 있는 얘를 3번째 흡수에서는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 기기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기기가 없어도 손으로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대신에 자극 없이 얌전히. 아까 세수하고 나서 좀 피부가 붉었었는데 점점 수분을 넣어주면서 붉은기가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진짜 이 수분 진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기가 1분에 한 번씩 알람을 주거든요. 1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1분 됐다고 하면은 이제 한 부위씩 발라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단 오른쪽 뺨에 먼저 이렇게. 아침에는 화장이 이런 세럼 종류를 많이 바르면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기계로만 한두 번만 해준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그냥 1, 2회 정도만 레이어링 해주고 저녁에 이렇게 3, 4번씩 레이어링을 해줘요. 특히 요즘에 겨울이라서 엄청나게 건조하고 바람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으로 좀 진정해 주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2 minutes past 했으면 근데 좁쌀 여드름이 저랑은 다른 피부 타입인데 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복합성인데 난 상태이지만 완전 극건성이신데 좁쌀이 나시는 분들은 또 저랑은 다른 느낌으로 좁쌀이 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물제형 세럼보다 조금 더 꾸덕한 세럼을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꾸덕한 세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지성이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것 같아요. 지성은 왜 요즘에 쇼츠에 화장품 듬뿍듬뿍 스킨케어 바르면서 하는 막 ASMR 소리도 나오고 그런 쇼츠들 많이 보이잖아요. 제 알고리즘에 많이 뜨거든요. 근데 그거가 진짜 원래 피부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발라도 돼요. 피부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양을 바르고 이것저것 다 발라도 되는데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면은. 무슨 뭐 제품을 발랐더니 좁쌀이 없어졌다 이런 것도 다 건강한 피부가 발랐을 때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저희처럼 몇 달씩 이렇게 뒤집어진 피부는 그냥 얇게 수분 라인만 발라줘야 된다. 이 제품이 얼굴에 잘 흡수됐는지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만져보면 되거든요. 쫀득쫀득해져요. 이렇게 손에 붙는 거 보이세요? 흡수가 잘 되면 쫀득쫀득해집니다. 이때까지 흡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쫀득쫀득해진 상태에서 괄사를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 괄사를 하는 게 제가 비대칭 교정을 받고 있어요, 요즘. 제가 거울을 보면은 비대칭인 게 너무 콤플렉스여가지고 요즘 유명한 비대칭 교정샵에 가서 교정을 받고 숙제로 이렇게 괄사하는 거를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스킨케어 할 때 숙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화장을 한 상태에서는 물론 못하고 이렇게 스킨케어를 했을 때 해야 조금이라도 덜 자극이 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이 무조건 좁쌀에 효과가 있다라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쓰면 좁쌀이 안 난다 이런 제품들도 아니에요. 이 제품들은 그냥 진짜 온전히 피부 재생이랑 수분에 신경 써서 골랐다는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쓰셔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제품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수분 세럼이라던가 수분 토너라던가 재생 크림이 있으면은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사를 다 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이 재생 크림 바르기인데요. 얘는 베몽테스의 악신 부스터 크림이에요. 얘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에스테틱에서 구매를 한 거고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재생 크림의 특징이 뻑뻑하고 바르면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지성이는 딱 이 정도만 너무 무겁지 않게 발라주세요. 그냥 진짜 재생 크림의 역할만 한다라는 수준으로 얇게 펴발라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렇게 수분을 꽉꽉 채우고 나면 이렇게 수분광이 돌거든요. 피부에 보이세요? 이렇게 수분광. 이게 결이 조금 좋아지고 피부 장벽이 좀 좋아지면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은 이렇게 광나고 좁쌀이 들어간 피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일 하는 저의 나이트 루틴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진짜 별게 없어요. 왜냐면 그게 특징이거든요. 좁쌀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적게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덜어내고 더 바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제 스킨케어 루틴도 이렇게 굉장히 짧습니다. 토너, 세럼, 크림 이 세 개만 바르거든요. 근데 대신 이 세럼 단계에서 충분히 얼굴에 흡수시켜주는 게 스킨케어의 포인트다라면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 2회는 LED 마스크 하고 그 뒤에 마스크팩을 해준다 정도? LED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팩을 하는 이유는 LED 마스크가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고 하면 안 되고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마스크를 하면서 계속 건조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그 이후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LED 마스크 단계를 따로 안 하시면 마스크팩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팩은 LED 뭐 마스크처럼 약간 피부를 건조하게 방치를 했을 때나 아니면은 압출을 하고 나서 다음 날에 붉은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감 진정용으로 마스크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 마스크팩이 이렇게 한 팩에 7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한두 개밖에 못 썼어요. 그 정도로 마스크팩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일 좋은 점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팩, 닥토, 팩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무조건 흡수시키는 거에 집중을 해서 순하고 좋고 단순한 제품들을 많이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고도 많거든요. 연고도 이렇게 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연고를 바르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난 좁쌀이나 얼마 안 된,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된 좁쌀은 그런 연고를 바르면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몇 개월 묵은 좁쌀은 그런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압출을 해서 씨앗까지 다 뽑고 이렇게 수분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오늘 제가 쓰는 제품들 다 알려드렸고 정보 더보기란에도 많이 적어둘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꼭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아이템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광고 제품도 아니고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제 피부 상태에 맞는 거고 제 피부 타입에 맞는 거라서 여러분 피부 타입에는 어떤 게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쓰면서 제일 순하다고 생각했던 제품들을 흡수시켜 주시는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니면 성분 같은 거 확인해 가시면서 뭐 여드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피부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자기 관리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